전남에 제한단체도 많이 있는데 도착하자마자 인사를 해달라고 해서 이 전남이 현황가가 전국에서 제일 많지 않습니까? 전남이 이제 여러 현황이 있지만 이 현황 관련해서는 전남에 있는 어민단체 또 어업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단체뿐만 아니라 전남의 도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한 심각한 참여와 탄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이 시도민의 문제, 국민의 문제에 심각하게 되어 있는 이 문제 관련해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힘을 모으고 또 필요하면 투쟁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없는 세상 거주장난 행동이라고 광주의 그 27개 단체가 함께 탈핵에 관련해서 활동하는 연대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 활동을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의 탈핵 활동가들과 함께 만들고 있는 탈핵 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농산주점과 직원들이나 있을까? 저는 그냥 모락에서 왔는데 맞는 거 모르겠습니다. 농어촌 파괴형 폭력 향과 가운데 저는 남연대의 공동주민위원장입니다. 장학철입니다. 예, 전국농협청년회 공개관련 사무처장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국 사무실의 보좌관 이재식입니다. 말씀 잘 듣고 함께하겠습니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 활동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소강로비 시민센터 대표 김동환입니다. 전국은요 사무실을 맡고 있습니다. 이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목포 환경국가연합에서 왔습니다. 임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 환경운동연합 3차장 안정입니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이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선택제연합의 사무국장의 정희연입니다. 공주 지구를 된 주민상 하루입니다. 더불어 작가의 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공동연합 강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어렵니다. 상임입니다. 이김입니다. 전남의 민주당의 운영위원장을 박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공동부 대신연장 백승석입니다. 광주 여성의 전남부설 화물주기 활동가 김희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모델의 신문을 중앙집행위원장으로 맡고 있는 김영실입니다. 전남 지구에 대해 맡고 있는 이경수입니다.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2011년 3월 11일 날 독일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규모 9.0의 대지진이었습니다. 그 비산디젤 발전기가 작동했지만 그 50분 후에 닥친 쓰나미로 핵발전소 내 모든 전원이 산실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에는 제1핵발전소에는 1호기부터 6호기까지의 발전소가 있었는데 당시 1호기부터 3호기가 가동하고 있었고 4호기부터 6호기는 전기 공사 중으로 가동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1호기부터 4호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사고 다음 날부터 이제 수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1호기, 3호기, 4호기 순으로 폭발을 했고요. 폭발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해결료가 녹아내리는 노심영용 멜트다운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 이게 도쿄전력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사진들인데요. 이게 사고 당시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현재 사진입니다. 이렇게 탱크가 많이 주변에 생겼고요. 이런 것들이 탱크고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입니다. 그 문제는 녹아내린 해결료입니다. 녹아내린 해결료, 이거를 데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녹아내린 해결료가 관건입니다. 대부분의 이게 그 압력연기인데요. 압력연기를 다 뚫고 대부분이 이제 경남연기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떨어지면서 이제 많은 그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것들을 많이 녹여서 이제 그 해결료뿐만 아니라 그 주변 것들을 다 녹여가지고 다 덩어리가 되고 사방에 그런 것들 그 덩어리가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녹아내린 해결료를 그러니까 계속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을 주입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식혀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또 대량의 지하수가 섞이게 됩니다.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게 하게 되고 또 늘어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염수 발생 메커니즘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은, 자세하게 보면은, 내보리를 식히기 위해서 계속 물을 주입해야 하고, 또 거기에다가 대량의 지하수가 유입하게 됩니다. 사고 당시는 하루에 700톤부터 800톤씩 오염수가 발생했습니다. 오염수를 줄이는 대책으로는 이렇게 지하수 바이패스라든가 서브드렌이라고 해가지고 지하수가 그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오염수를 그 펌프를 올려가지고 섞이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 주변에 땅을 올려가지고 냉동으로 올려가지고 벽을 만든 거죠. 벽을 만들어가지고 지하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동토 차스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책들을 통해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처음에는 오염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선거적이지 못했던 거죠. 획기적으로 줄이진 않았고, 줄이기는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하루에 140톤부터 170톤씩 계속 오염수는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발생한 오염수는 정화를 해가지고 일부는 순환해서 다시 한번 냉각하기 위한 냉각수로 쓰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알프스 다액종 제거 설비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알프스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이게 그 정화 장치거든요. 이걸 해가지고 정화해서 탱크에 저장된 상태입니다. 이게 그 알프스입니다. 근데 이 알프스가 언떨이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리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염수를 처리했기 때문에 이제 오염된 것은 아니다, 초리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 알프스 성능의 문제는 이거를 보시면요, 이 알프스로 정화를 하더라도 거기 보시면 34%는 밖에 그 기준치 이하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70%는 그 기준치 이하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알프스를 통해 가지고 기준치 이하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중수소라든가 탄소 14는 알프스를 통해서라도 제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고 하고 있고, 또 삼중수소 농도는 헬스로 희석해가지고 고농도로 무시농도 한도인 리터당 6만 베크렐의 40분의 1이 리터당 1,500베크렐 이하로 해가지고 30-40년에 걸쳐서 바다에 방출하겠다. 그리고 연간 22조 베크렐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고시농도, 농도비 총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루에 1리터씩 그 인간이 섭취할 경우에 1년에 1mS의 피폭이 되는 농도라고 합니다. 그 농도로 이제 기준치를 만들었는데, 사실 그 기준치가 엇갈리긴 합니다. 근데 이 기준치가 넘지 않으면 그 1이라고 하는 수치를 해가지고 그 이하면은 오케이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다 1 이하가 된다라고 했는데 1 이하가 아니거든요. 그 70%가 1 이상인 거고, 정말 고농도로 알프스를 통해서라도 통했더라도 많은 그 오염수들이 처리되지 않고 탱크 내에 그 고농도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염수를 현재 양은 142만 톤, 탱크 용량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탱크를 더 이상 설치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주장입니다. 더 이상 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일본 시민사회는
그 대형 탱크로 보관을 한다라든가 그리고 모르탈 고체화를 해가지고 보관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장기 육상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그거에 전혀 기울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해양 반출이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해서 해양 반출을 선택했고 2021년 4월 13일 날에 일본 정부는 해양 반출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달에까지 계속 국민 의견 공모를 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현실적으로 한 거죠. 국민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했고 그리고 7월 22일 날에 원자력 규제위원회, 그 한국에서 말하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인데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해양 반려 실시 계획을 승인했고 그리고 8월 달에는 후쿠시마현 지자체죠. 그리고 해당 기초지자체 오쿠마마치와 후타바마치 이런 데도 이 터널 공사에 대해서 승인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터널 공사가 작년 여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올해 4월 달에 터널 공사가 이제 완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 7월 정도쯤이 되면은 IAEA에서 최종 보고서가 나올 거고 그리고 G7 지금 공동 성명을 통해서 거쳐가지고 해양 반려에 대한 이것이 이제 거치면 해양 반려가 이제 시작될 것으로 이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염수의 이제 반려에 대한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 이 탱크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탱크를 10개 탱크씩으로 묶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교반기를 설치해서 10개 탱크를 순환시킵니다. 순환시켜서 균일화시키는 거죠. 그 농도를 균일화시킨 다음에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합니다.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하고 바닷물로 희석한다. 그러면 대충 이제 400배 정도로 희석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웃기잖아요. 바다로 버리는데 바닷물로 희석해서 버린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리터당 1500베크렐 삼중수소 농도를 해서 리터당 1500베크렐로 해가지고 반류하겠다. 그리고 하루 최대 500톤 희석해서 20만 톤 정도가 되고 농도는 연간 22조 베크렐 이하로 반류하겠다. 그리고 해저 터널을 만들고 있잖아요. 해저 터널은 거기 육지에서 앞바다 1km 정도 지정이 되고 그리고 수심 12m 정도가 되는 곳에서 반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오염수 해양 반류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을지 고민스럽습니다. 방법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일본 시민이 막아야 되는 거고 일본 안에서 이거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그렇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정말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원자력 규제위원회라든가 후쿠시마현 지자체들은 터널 공사 승인해보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IAEA라든가 G7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본 정부는 그냥 공공연하게 이제 버리겠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오염수 해양 반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한국 여론은 정말 높지만 정부는 조금 미약한 것 같고 중국, 북한, 미중 가까운 나라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 실험이라든가 핵 재처리 시설이라든가 그리고 런던 조약이 생기기 전까지는 많은 나라가 한국도 포함해서 해양에 주저주의 핵 폐기물을 불려왔던 1970년대 정도까지 불려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은 강하게 입장을 내지 못하는 실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주장하는 것은 즉 핵발전의 문제점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자기 모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들도 강한 입장을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양 반영하는 것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문제 행위입니다. 그래서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 청구를 해야 하고 그리고 조치 제소해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은 법률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도쿄전력을 상대로 해가지고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앞으로 해양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시민사회 차원의 모니터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 시민사회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기술들이나 노하우들을 많이 축적해 왔기 때문에 일본 시민사회와의 그런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입증을 하기가 너무 어렵고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인데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이런 전 세계적인 시민사회의 연대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넘어서 탈핵운동으로의 발전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 탈핵운동과의 소통과 연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내 핵발전소 수명 연장 그리고 폭넓은 방사능 피법 문제에 관한 관심으로 확산이 필요하고 특히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 핵발전소 수명 연장 18기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 오염수 문제를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Zero.